수능영어를 보는 새로운 시각 진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윈터 시즌에 정말 알찬 수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2개월간 약 총 8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총 8회가 진행이 되고요. 제가 직접 만든 어휘 교재로 어휘에 대한 원리와 어휘를 학습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휘 제대로 배우고 끝내자. 자,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어휘 특강이고요. 제가 항상 1년에 한 번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합니다. 2개월간 총 8회에 걸쳐서 아주 컴팩트하고 임팩트하게 진행이 될 건데요. 자,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어휘를 외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일단 지금 제목을 보면 아시겠듯이 제목을 보면 약간 좀 제목이 아닌 저기 위에 작게 써져 있는 부분인데요. 단어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암기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어를요, 효율적으로 암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 한자를 알면 우리말을 아는 것처럼 어근과 접사를 통해서 우리가 단어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까먹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하면 적어도 한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나머지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는 양 자체가 2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어휘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새로운 어휘에 대한 것을 최대한 유추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제가 배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회분이고요. 2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체계적인 어휘 학습법을 통한 어휘력 확장, 그 다음에 방법 제시, 그 다음에 모르는 어휘 대처법, 세 가지 테마로 총 크게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품사의 유연함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품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의 단어에 거의 기본적으로 2-3개씩의 품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품사를 우리가 따로따로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죠. 구문의 이 단어가 이 문장에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동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지문을 읽을 때 수월하게 이 지문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하우스를 모르는 사람 없죠. 하우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근데 지금 이 하우스가 어디에 위치했나 보세요. need to 부정사. 여기에 위치했죠. 지금 저거는 to 부정사로 쓰였다는 얘기죠. 동사 자리란 얘기입니다. 아, 하우스가 동사로 쓰이면 저장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명사로 쓰이면 집이고 집에다가 저장하고 보관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런 하우스를 따로따로 외우니까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포기하고 단어 때문에 영어 공부하기 싫고 영어를 접게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덜고 여러분들이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어휘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꾸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수업이 될 겁니다. 자,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conflict라는 단어가 이제 갈등, 충돌이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당연히 충돌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상충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어드밴스가 발전, 전진은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발전하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면 앞에 나가 있는 거니까 선발의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안 나오는 걸 제가 막 끄집어내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기출됐던 것을 제가 가지고 오고 그걸 분석을 토대로 제가 책을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 이 운정지역 내에서 본인이 직접 어휘책을 만들어서 어휘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본인이 어휘책을 만들어서 어휘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운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희귀한 강의고,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정말 알찬 강의가 된 것을 제가 확신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품사를 똑바로 외워서
그 자리에 맞게 품사만 변형해서 단어를 이해하자. 맞았죠? 두 번째. 그렇죠. 의미를 적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쉬운 어휘의 다이어. 매년 수능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평가원 매뉴얼을 보면 이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평가원 매뉴얼을 확인을 물론 학생들은 안 하겠지만 저는 꼭 하거든요. 평가원 매뉴얼이 개정될 때마다 꼭 확인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언급이 돼 있어요. 어떤 그런 하나의 뜻이 아닌 여러 가지 뜻을 문맥에 맞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를 반드시 묻고 있다고 거기서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쉬운 어휘의 다이어는 꼭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17년도 문제인데요. and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and가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and. 그쵸? 근데 이 and가 답일 거라는 생각을 거의 못하는 학생들이 약 58%나 돼요. 이게 오답률이 58%가 그랬어요. 그만큼 이 정말 안일하게 공부하고 이게 이제 EBS 변형 문제인데요. 이 당시 연계가 됐으니까 그럼 EBS 연계가 됐다는 것은 이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는 걸 전제하고 출제한 건데 이 학생들이 이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and의 뜻이 생각이 안 났다는 것은 평상시에 이 and를 거의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and가 목적, 목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론 근거는 여기 있는 objective거든요. objective 여러분들 무슨 뜻을 알고 있어요? 객관적인이죠. 하지만 명사로 쓸 때는 목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and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추론 근거가 저 objective였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and란 단어가 저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못하고 아마 다른 거를 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쉽지만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표제어 하나 안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표제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2, 제3의 뜻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제2, 제3의 뜻이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모든 단어의 제2, 제3의 뜻을 외워야 하나요? 웬만한 단어들, 빈출되는 그런 제2, 제3의 단어들은 뜻을 가진 단어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물론 단어를 외울 때마다 그렇게 외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문을 공부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거, 기출됐던 거, 그리고 정말 많이 쓰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적어도 제2, 제3의 뜻 다이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게 정말 어휘 학습을 하는데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그런 단어들을 잘 정리해서 수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뭐 이런 거예요. 인터레스트가 흥미, 관심이 있지만 인터레스트가 이자, 이익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인풋이 입력이라는 뜻을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조언, 사람들의 의견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목표나 목적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 정말 쉬운 단어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아는 단어예요. 하지만 이런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어 과연 본인이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본인이 모른다면 정말 지금 아마 아차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필수 접두사, 전미사, 어근 중심의 학습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테마는 우리 어휘에 대한 마인드를 제가 확립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8주간 8번에 걸쳐서 학습해야 되는 것 중에 한 반 이상은 우리가 접두사 전미사를 이제 학습하고 어휘를 좀 유추하고 그리고 어휘를 이해하는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빨리 집어넣는 그러한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just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부정접사 on을 붙여서 unjust가 돼서 부당한 그 다음에 ICE 명사 전미사를 붙여서 이렇게 정의, 사법이라는 뜻이 나오고 지금 정당한 공정한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나머지를 이해를 통해 우리가 뜻을 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면 더 이상은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IFI가 붙어서 동사 전미사 정당화하다. 그 다음에 역시 명사 전미사 ION이 붙어서 가지고 정당화. able 형용사 전미사죠. 그래서 정당화할 수 있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품사만 바뀌고 그 품사에 맞게 우리가 말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unjustifiable 하면 정당화할 수 없는까지 이렇게 just라는 단어 하나를 암기해서 우리가 부정접두사와 전미사를 붙여서 이렇게 많은 뜻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배우기 때문에 하나하나 외우기 때문에 단어 공부가 정말로 힘들고
여러분들이 외워도 끝이 없는 게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배우고 나잖아요. 절대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휘에 접근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휘를 공부를 하는 접근을 하는가가 여러분들이 향후 고등학교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접두사, 접미사, 그리고 어근은요, 제가 딱 정리를 해서 그 부분만 암기를 하면 되고, 정말 필요 없는, 정말 잡다한 것들까지 제가 암기시키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 쓸데없는 접두사, 접미사까지 외워서 오히려 그게 일이 되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고요. 정말 수업 내용에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보는데 정말로 필수적인 접두사, 접미사, 어근을 제가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전 독해에 만났을 때 과연 모든 어휘를 다 암기한 상태에서 실전 독해에 만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휘책을 몇 권을 끝내도요, 모르는 단어는 실전 독해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것까지 암기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수능장 가서요, 여러분이 3년 내내 단어를 외워도요, 수능장 가서 모르는 단어가 툭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했다면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안 됐다면 어설프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학생들 딱 보면 이제 사고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어휘를 무시하고 읽어내는 능력, 이거는 제가 독해 수업 때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하는 방법,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이해하는 방법까지 제가 실전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그런 대응 방안까지 해서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총 4가지 테마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는 어근, 접사, 그리고 부분이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이 어휘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실전에서 이 어휘를 어떻게 우리가 유연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 책을 거의 6개월 정도를 몰입해서 제가 단어를 다 조사하고 어근, 접사를 다 조사해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 맞게 단어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예문을 말씀 안 드렸지만 거기에 맞는 예문을 제가 다 그 기출 지문과 EBS 지문을 통틀어서 다 조사해서 하나하나 다 실어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시중에 있는 책과는 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가 거의 완벽하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2년간,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또 1년간 그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를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아마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책을 아직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아마 책을 보신다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구성과 완벽한 그런 내용이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직접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로까지 제가 이렇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 여기 주변에 없다는 걸 제가 자부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역시 어휘 역시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